오늘은 선관위 얘기를 해볼게요. 선관위에서 오늘 제가 밝힌 유령 투표소, 이 유령 투표소는 제가 밝혀서 그런 게 아니라 선관위가 그동안 뻔뻔하게 거짓말 해오던 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오늘 당황했는지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막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선관위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더 매를 부르는 해명이야. 그래서 이게 왜 선관위 해명이 잘못됐고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은 투표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투표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유령이 투표한 것입니까? 투표한 사람의 숫자보다 득표한 숫자가 101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개표 관련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것입니다. 유령 투표소까지 나온 이상 선관위를 감싸는 어떠한 언동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검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표함에 투표가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개표를 하게 됩니다. 개표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개표가 되면 다 정상적으로 표를 확인하고 다시 참관인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투표 분류기에서 분류해서 숫자를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상한 투표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인데 그 투표지가 갑자기 구청장 선거 투표함에 들어와 있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참관인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싶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투표가 됐어도 뭔가 분류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잘못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투표지들은 잘못 분류된 투표지라고 해서 별도의 바구니에 모아놓습니다. 각 투표소별로 10장, 20장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문제 삼은 개항을에서는 이렇게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200 몇십 장이 나온 거예요. 213장. 그 자체로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안내를 받잖아요. 안내를 받으면은 국회의원 투표용지는 여기 넣으세요. 구청장 교육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다 안내를 받아서 그 안내 받은 대로 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투표하고 나면 다음 투표로 넘어가서 투표소에서 참관인들도 있지만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엉뚱한 투표함에 엉뚱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냐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로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표들을 모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10장, 20장 정도는 잘 몰라서 잘못 분류됐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는 200장이 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투표용지 누가 가져온 사람 없어? 누가 2장, 3장 한꺼번에 투표한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표용지들은 한 바구니에 모아놓고 참관인들이 보면서 더 정밀하게 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류된 투표 그리고 잘못 분류된 투표를 다 합치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투표소에서 100장을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분류된 투표지가 95장. 나머지 5장은 좀 잘못 분류됐어. 그래서 잘못 분류된 투표 5장. 합치면 100장. 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 분류된 투표지랑 정상 분류된 투표지를 합쳤더니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는 100명이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110장, 120장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몰래 집어넣었다라고 해도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투표용지를 무조건 넣었다라고 여러분 아직은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더 엉터리 짓을 했을 수가 있어요. 입력을 잘못하거나 계산을 잘못하거나 또 혹은 어떤 의도로 중복으로 한 사람 표를 이쪽에서도 카운트하고 이쪽에서도 카운트하고 2번 정도 표가 반영되는 거죠. 아니 그 자체가 부정선거잖아요. 왜 우리의 참정권이 단 하나의 참정권이더라도 그렇게 침해돼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유령 투표소라는 이름을 붙였냐? 투표 용지를 나눠준 건 100장인데 110명이 투표하면 도대체 10명은 투표용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령이 투표한 거예요? 투표용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투표용지가 무슨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막 늘어난 거야? 말이 안 되고 선관위도 제가 46코스를 딱 들이미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개항을은 더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200 몇 장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당황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명히 이 표를 쑤셔 넣었구나, 표를 몰래 넣었구나 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의혹이 더 커지겠다 싶으니까 이 잘못 분류된 투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투표지를 슬그머니 그 바구니에서 빼내가지고 정상으로 분류된 곳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분류된 것처럼 처음부터
한 번도 잘못 분류된 것 없는 것처럼 또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숫자가 계산이 돼, 저쪽에도 숫자가 계산이 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표한 사람보다 실제 득표자 수가 훨씬 많은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선관위 변명은 뭐냐? 아유, 부정선거론자들이 오해할까봐 저희가 좀 바구니에서 빼내서 표를 분산시킨 건 맞는데요. 투표용지를 몰래 쑤셔 넣은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첫째, 고의 조작이잖아요. 거의 고의 조작이고, 두 번째, 표를 몰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특검 수사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단정해요? 본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다 선관위 고위직들은 편안하게 밥 먹고 그날 그냥 순시나 다니면서 놀지 제대로 그 현장을 들여다보지 않았잖아요. 또 어떻게 알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딱 잡아뗍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투표자 수만 조작될 수 있다라고 했고 득표는 절대 조작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득표도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딱 보여준 겁니다. 여기가 누구 지역구냐? 이재명 지역구고 이재명 다음인 김남중 지역구고 송영길이 했던 그 지역구예요. 우리가 이러니 더 의심 안 할 길이 있습니까? 선관위의 변명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진짜 수상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역구라서 긁혔나 봐. 선관위가 다른 건 해명 안 하는데 이때까지 제가 때렸을 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개항을은 이만큼 해명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해명한 내용 보셨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절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선관위 직원과 우리 보좌진이 통화한 그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에 보면 이게 얼마나 뻔뻔한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담당자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이게 너무 좀 과도하게 차이나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인 읍면동은 그쪽으로 가져다가 개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고의로 그랬다고요? 이걸 지금 표현을 뭔가 이게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너무 많이 현격히 차이 나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는 항상 좀 부정선거 쪽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위원회에서. 저희도 지금 그 표만 보고는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분은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실수가 아니었네요. 그랬구나. 정확히 그러면은 몇 표 정도를 그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좀 다시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일단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른 투표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파악했나요, 선관위에서?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계양구 말고 다른 데는 확인을 따로 안 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우리 보좌진한테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부정선거론에 또 빠져서 부정선거라고 하실까봐 그냥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없는 것처럼 빼내서 표를 옮긴 겁니다. 뭐 고의는 고의죠. 고의 조작은 맞는데 오해하실까봐 고의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뻔뻔하고 말장난이죠. 데미안 님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해주셨네요. 선거는 산수지 수학이 아니다. 너무 멋진 말이다. 선거는 산수지 수학이 아니다. 선거는 복잡하게 이번명 저번명 하면서 누가 선관위 보고 방정식 풀라고 했습니까? 그냥 있는 숫자 딱딱 정직하게 더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기가 지나가면 거기 스캔이 다 떠지거든요. 왜 그 스캔 떠지는 거를 왜 공개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자신 있으면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용지가 지나갈 때마다 스캔이 딱딱 떠지잖아요.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그 스캔 용지와 재검표하는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면은 딱 정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인 명부, 혹시 이상한 선거인 명부로 선거한 거 없는지,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한국의 실종자들의 여권을 위조해서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왜 선거인 명부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합니까? 선거인 명부를 실제 투표자랑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누가 2표, 3표씩 몰래 투표한 사람이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 한 표도 안 맞으면 부정선거 아닙니까? 한 표도 소중한 참정권이잖아요. 근데 왜 승패가 바뀌어야 부정선거라고?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승패가 바뀌어야 부정선거다? 부정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한 표라도 부정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투표한 사람보다 개표를 했더니 득표한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있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석고대죄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거 특검에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특검은 제 자료 붙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서버 전체를 다 깔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얻은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다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아무리 법원 판사가 선관위 편을 들려고 해도 이런 자료를 보고 나서 선관위 편을 들어서 압수영장을 기각한다? 그럼 불가능한 거죠. 제가 낱낱이 알려주고 뭘 알려줬는지 공개도 할 거예요. 왜? 제가 그냥 몰래 알려주면은 수리슬쩍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인계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선거인 명부와 5.18 유공자 명단을 동시에 깔아. 완전 좋아요. 동시에. 둘 다 까. 둘 다 까라는 투트랙 전략. 네, 너무 좋네요. 5.18 명단 부분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동학혁명 명단도 그것도 까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동학혁명의 유족이라고 하는데 뭘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나는 동학혁명의 자손을 어떻게 알지? 과거에 약간 족보 같은 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자손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유공자라고 해서 돈을 줄 수가 있죠? 세금으로. 프로맨님이 임진왜란 자손도 주라니까 라고 하셨는데 삼국시대부터 다 까야죠, 그럴 거면. 저는 요번에 선관위 국조특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또 약간 일름보 한번 해야 되겠네. 오후에 제가 왜 좀 지치고 방송을 못했냐면요,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끼리 또 회의를 했어요. 왜 회의를 했냐? 올림픽공원 재검표하는 논의를 하재요. 아니 진짜 올림픽공원 재검표 못해서 뭐 죽은 귀신이 붙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올림픽공원 재검표가 뭐라고 거기에 집착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단서가 이 정도 한 100이라고 하면은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재검표 문제는 1도 아니고 한 0.5? 왜 0.5에다가 힘을 빼야 되며, 거기 가면은 특검은 지금 자기 혼자 덩그러니 사무실에 있어. 특검보도 없어요. 8월 31일이면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특검팀이 꾸려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못하면 못하는 거지. 왜 특검이 일부라도 참여한 상태에서 하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윤상현 위원장이 다선 의원이면은 본인 뜻을 안 꺾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이 이상한 데 꽂힐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반대하고 돌아가는 거 보고 선관위가 부정부패 저지르는 거 보면은 생각이 바뀔 법도 한데, 계속해서 올림픽공원 재검표 얘기만 하니까 제가 그거 막으려고 오늘 회의를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막 엄청나게 설명했는데, 아니 국조특위 위원장이잖아요. 본인이 정말로 그냥 부정선거가 아예 없다, 0%라고 생각하면은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지. 부정선거가 없는데 국조특위 위원장을 왜 맡았어? 그러면 없다는 거 입증해 주려고요? 나는 그거 맡은 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거 왜 맡았어요 도대체? 누가 맡긴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겠다고 손든 거잖아요. 나 열받게 하려고 맡은 건가? 아 진짜 오늘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왜 맡았지? 아니 윤상현 의원을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응원하는 메시지도 좀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응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 좀 손들어 보세요. 누가 응원하길래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쩐지 문자를 보는데 나는 반대하는 사람들 문자를 보는 줄 알았더니 응원하는 사람 문자를 봤나 봐요. 문자를 유심히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 저는 여러분 제가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단서가 없을 때는 저도 부정선거를 하도 음모론으로 몰아가니까 표현을 할 때 이게 지금 부실이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부정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워딩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막상 까보니까 이미 부정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꽁무니를 뺄 게 아니라 특검을 도와줘야죠. 왜 특검을 방해해? 만약에 특검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참여해가지고 어깨너머로 대충 구경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특검의 수사 동력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김은혜 의원님, 최보현 의원님 다 여러분의 의원님이 제 생각에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오늘 이해 안 되는 오늘의 이상한 뉴스는 국민의힘 편이네. 예? 이진숙 의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표결에 참여한다? 나는 진짜 이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 윤상현 위원장 귀가 간질간질하겠네요. 이 댓글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아, 은폐론자. 제 방송을 봐주셨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저를 얘기하길래 제가 부정선거 은폐론자다 이렇게 대받아 쳤잖아요. 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검이 지금 특검보 후보를 추려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문제되는 특검은 좀 솎아내야 되니까 특검보는.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고, 바로 특검은 발족하자마자 바로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과 선관위 직원들을 구속하는 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네, 동시에 해야 이게 되는 거고요. 특검을 저는 무작정 믿자는 건 아니에요. 특검은. 근데 특검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까지는 그걸 지켜는 봐야죠.